자, 이제 주택 공급입니다. 근데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첫 번째 마감재고, 마감재와 목록표에서는 영상물 등은 국가 똘마니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감재에서는 2년 이상 보관하고 같은 지 이상의 사전 통지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규모 공공 재개발입니다. 자, 그리고 관광특구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들은 분양가에서 제외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분양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주정심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구청장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정은 장관이 알아서 합니다. 해제도 장관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해제 요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급지서 결항금지는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두 개를 허용하고 있죠. 상속, 저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반을 하면은 지위는 무효인데 계약은 필요적, 취소. 이거 하나만 취소 중에 필요적입니다. 주택법에서 나머지 취소는 다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만 필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벌칙은 몇 개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3 제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당권 설정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부터 60일까지는 동의 없으면 그때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역시 두 개죠. 땅과 건물. 그래서 2년 2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기등기는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똘마니는 할 수가 없고요. 이 부기등기는 동시에 합니다. 자,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그리고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마감재 목록표는 국가 똘마니도 제출하는데,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때도 국가 똘마니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했죠? 콕 찍어주니까. 하지만 여기 입주자 모집과 관련되어 있는 승인이나 신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때는 국가 똘마니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 부기등기라는 말이 나올 때 이때는 국가 똘마니는 제외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국장과 시도지사가 알아서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이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재검토 문제가 생기고, 재검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때는 반기마다 한다. 그 대신 당연히 공급 나오면 무조건 주정심이 개입한다는 사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근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역시 시장군수구청장 가능하고요. 전매와 관련된 문제인데, 전매도 역시 부기등기 문제 생기고, 그리고 전매도 몇 개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3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3천만 원 3배입니다. 자, 전배제한 특례는요, 공의 동의를 받아서 공한테 매매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매매하는데요. 그때 언제만 할 수 있느냐? 전원이 이전하는 겁니다. 단,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2년 이상 체류 문제 있고요. 이혼 배우자한테 넘기고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일부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파산이라든가.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봤더니 제출한대요. 뭘요? 영상물 촬영. 그럼 맞지? 마감재니까. 자, 니은번입니다.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입니다. 자, 그런데 층수가요? 50층 넘었네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빨리 가서 적용하는지 안 적용하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니까. 디귿번입니다. 사업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봤더니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공시는요, 공공택지든 공공택지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은 공급질서 교란금지고,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상속, 저당. 근데 앞에는 뭐가 나와 있죠?
증여. 그럼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미음번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자,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봤더니 투기 과열 지구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요청할 수 있다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봤더니 여기 나왔네. 시장, 군수, 구청장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역시 옳은 문장은 기억번과 그리고 나서 리을번 두 개만 옳은 문장이 되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익힘장 26번 문제에서는요. 주택법령상에 관한 설명 또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일단 먼저 시도지사 나왔네요. 그리고 뒤에 가서 봤더니 조정대상 지역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정대상 지역은 오직 누구만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온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알아두면 아,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고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다 키워드 있는 문장이잖아요. 자, 니은번은 세대주의 근무상인에서 세대원 전원부가 이전하면은 그때는 전매 가능하죠. 근데 어디로 이전하면 안 된다 했어?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면 안 된다 했잖아.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은 배우자한테 증여한대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 했어요? 일부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옳은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은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그럼 증축형 리모델링은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난 게 안전진단 생각나야 되겠죠? 그리고 15라는 숫자가 생각나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15년 문제도 있고 15층 문제도 있고 15% 문제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15층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15층 미만은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자리에 시도지사한테 요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한다? 그럼 다 X가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우리 동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문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료 문제인데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옳은 문장이었지 하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옳은 문장인 경우는 결국은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틀렸고 그러면서 디귿, 리을, 미음 세 개가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